해운대 장산역 역대 최고의 역세 상권, 그 중심부 금싸라기에 유령 상가가 2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발. 오늘은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또 해운대 올시다. 저 상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평범하고 멀쩡합니다. 그런데 저 속에는 구분 소유주 600여 명의 피눈물이 지난 20년 동안 서려 있습니다. 그동안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경매가 속출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해운대 일대에서는 아마 지나가다가 다 한 번씩은 보고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해운대에서는 연식이 좀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연 깊은 건물일 것입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펜스로 모두 막아놓은 바람에 진입이 안 되고 영상의 분량이 좀 안 나와서 부산 전체적인 상가 공실 상황과 초고층 빌딩은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특별히 부산 경제가 좀 더 부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이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름은 해운대 시티 코어입니다. 도시의 코어 핵심이다 이런 뜻인데요. 코어 근육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어 근육이 강해야 나이를 먹어도 몸을 똑바로 지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이나 저나 특히 코어 근육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해보입시다. 여기가 2001년 당시 부산 최초 아울렛으로 개업을 한 곳인데요. 2001년 하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때의 시대적 상황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워낙 오래됐습니다. 20년이나 됐기 때문이죠. 대충 기준이 되는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국제적으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사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9.11 테러가 2001년에 발생했습니다. 국내 연예계에서는 싸이 정도 되겠습니다. 싸이가 약간 뜨기 시작했고요. 이제 정치적 상황으로는 DJ 대통령, 그 다음에는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대충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당시 여기가 장산역 초역세권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분양은 성향리에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관리사 선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상가가 운영 없이 몇 년 동안 놀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은 받았는데 수억 수천이 들어가는데 영업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자와 세금만 꼬박꼬박 냈고 영업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저떻게 임대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관리회사를 또 선정해서 굴려봤는데 그 회사도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임대료 관리비를 덩쳐먹고 먹튀하는 그런 불운이 계속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네오스포도 그렇고 회사 측에서 시행사 측에서 마음먹고 사기를 치면 상가의 특성상 개인 소유주들은 힘을 모아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자 먹고 살기 바쁜 서민 중산층들이고 기껏 해봐야 법원이나 관공서 앞에 가서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관심이라도 주겠습니까? 심지어 이 상가 소유주 중에서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면 또 그 사람이 표적이 되어서 해코지까지 당했다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큰 자금을 들여서 이런 곳을 분양받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결과는 대체로 가정 파탄과 심하게는 자살, 또 법원의 빨간 딱지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가정 파탄자들과 자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막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아무리 진정을 해봐도 실제로는 별로 무용지물입니다. 사건 접수조차도 상당히 힘들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흩어져 있는 개인들은 너무도 무력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지요.
2020년까지 교보문고 정도가 입점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그마저도 빠져나가버리면서 4년째 완전히 유령상가로 전락해 있습니다. 자, 저기 펜스에 보시면 경동리인이라는 아파트 브랜드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 저주받은 상가를 허물고 경동리인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산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이 큰 덩치를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고 계속 젊은 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하는 것에는 가장 큰 이유가 부산은 한국의 대도시 중에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상권의 폭발적 상승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이 불필요해지고 설 자리마저 잃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는 더욱 생존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이 트렌드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하면서 지금도 계속 상가와 아파트를 지어대며 자신들 역시 무언가를 계속 지어야 유지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산이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이 되든 말든 일단 층수를 계속 높여서 건물을 지어대고 있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은 별로 없고 서비스업 위주의 자영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이 부산. 대형 마트들도 계속 못 버티고 문을 지금 닫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이름 없는 유령 상가가 하나 둘씩 더 생겼으면 생겨났지 해결될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 휘황찬란한 초고층 빌딩만큼 과연 도시가 내실도 다져가며 이 거대한 도시가 유지가 될지 기추가 주목되며 오늘도 유령상가와 함께 자영업 1위, 고령화 1위, 부산이 처한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